오늘은 고등수학상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배울 세 가지는 항등식이 왜 나누기에서 나오는지, 목과 나머지의 차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왜 나누기 얘기를 하고 나머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항등식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여기 파트는 굉장히 문제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항등식이 나오는 이유에서부터 그 등식을 세우는 데까지에 대해서 먼저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항등식을 나오는 이유는 우린 숫자로 일단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36을 7로 나누게 된다면 몫은 5가 될 거고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나누기를 제대로 했는지를 우리는 검산을 하기 위해서 36은 7과 몫인 5를 곱해주고 나머지는 더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식이 항상 성립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면, 얘가 만약에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면 얘는 식이 틀린 식이 될 거고 나누기도 틀리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fx를 gx로 나눴다면 몫이 qx이고 나머지를 rx라고 해봅시다. 얘도 제대로 나눴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인 qx랑 당연히 곱해주고 나머지인 rx는 더해주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도 당연히 항상 성립을 해야지 쟤는 올바르게 나누기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은 얘가 항등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등식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항등식을 이용해 우리는 차수에 대한 이해를 해볼 예정입니다. 차수에 대한 이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나누기 때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내가 만약에 4차식을 1차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4차식에 이 4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 1차식에다가 몇 차를 곱해야 될까? 당연히 3차를 곱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얘네 두 개 곱해가져서 여긴 4차가 나올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부 다 빼져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1차식이 여기서 1차식이 사라질 때까지 1차식이 사라질 때까지 나눌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얘보다 한 차 낮은 차수인 0차, 즉 상수항밖에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4차식을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에 이 4차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여기는 2차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몇 차식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빼줄까요? 얘는 2차식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빼주겠죠. 그래야지 그 밑에 더 이상 나누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 나오는 나머지는 2차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1차가 나올 수가 있을 거고, 1차식이 아니고 0차인 상수항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냐면, 내가 4차식을 1차식 몫은 몇 차식이 될 거고 나누는 수에 따라서 나머지는 또 몇 차가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이 4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다. 그러면 당연히 몫은 3차일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0차가 되겠죠.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눴다. 그러면 얘는 둘이 2차가 될 거고 몫은 나머지는 1차, 0차가 될 겁니다. 만약에 3차식으로 나눴다. 그러면 몫은 1차가 될 거고 나머지는 2차, 1차, 상수항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수에 대해서도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누기에서 검산식을 이용해서 항등식이 나온다고도 설명을 했고,
차수에 대한 이해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제 나머지를 구해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내가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이거를 우리는 책에 다른 말로 나머지 정리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새로운 몫인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상수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검산식으로 세우게 되면 어떤 fx는 쟤네 둘이 곱한 몫과 나누는 소를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게 되겠죠. 그럼 이런 항등식이 되어 있을 거고 나는 나머지만 구하기 위해서 얘를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립을 할 겁니다. 왜? 얘는 항등식이니까. 그럼 내가 x에다가 a를 넣는다고 하면 x에다가 a를 대입했다고 한다면 fa는 0 곱하기 qx 더하기 r이 될 거고 qx가 어떤 거든 0을 곱했기 때문에 fa랑 r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우리가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숫자만 대입해서 바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걸 공식화해서 이름을 나머지 정리라고 부를 뿐이죠. 다시 한번 연습해보면 어떤 ax-b라는 식을 가지고 fx로 나눴을 때 몫이 존재할 거고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r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검산식을 세우게 되면 fx는 ax-b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r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숫자인 x를 a분의 b를 대입한다면 f a분의 b는 0 곱하기 qx 더하기 r qx가 뭐든 곱하기 1을 해서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fab가 a분의 b가 r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숫자를 찾아내고 또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숫자를 0으로 찾아낸다면 우린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항등식의 성질 중에 하나인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항등식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항등식이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검산식이었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거고 우리가 나누는 수에 따라서 우리는 몫과 나머지의 차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는 상수항일 수밖에 없었고 어떤 수를 대입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꼭 상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다음 시간에 배울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더 이해가 쉬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숙지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를 듣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